갑자기 엄청 어색하고. 안녕하세요. 작업의 달인이 되어가는 장윤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10대 친구들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만약에 뇌졸중으로 이제 쓰러지게 됐어요. 그럼 그 친구들의 현재 상황에서 하고 있는 일이 예를 들면 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친구들하고 뭐 게임을 하거나 어떤 축구를 하거나 했을 때 중단되게 되죠. 그러면 그 상태로 중단된 상태로 이 병원에 왔을 때 그 활동들을 다시 한번 의미를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도록 전문성 있게 평가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 친구에게 맞는 어떤 준재 방법들을 또 적용해서 다시금 자기가 그 일을 통해서 행복감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자기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완전히 다 의존하고 있던 그런 환자분들이 제가 이제 치료하는 작업 치료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 둘 생겨나가고 그런 것들 때문에 퇴원도 하고 진짜 아무것도 나는 이제 인생 끝났어 이렇게 했던 분들이 그런 변화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것이 가치가 되고 또 의미 부여가 스스로에게 되니까 계속 그런 것들을 더 해나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30대 중반 환자분이었는데 저를 만난 시점에서는 이미 재활치료를 1년 이상 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 번째, 저희 병원이 한 네 번째 병원이 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혼자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샤워를 할 수도 없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담을 했을 때 이분이 가장 원하는 건 직장으로 복귀하는 거였어요. 그 이유가 보면 어머니와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너 아직 이렇게 팔도 이렇게 강직도 심하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어떻게 지하철 타고 출퇴근할 수 있겠냐? 너 안 된다. 더 재활 받아야 된다. 3개월 치료하는 동안에 옷 입는 거를 불과 한 보름 정도 안에 할 수 있게 됐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8시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환승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는 이런 훈련도 3개월 동안 계속 꾸준하게 난이도를 정해서 하고, 결과적으로는 복귀를 하셨어요. 만약에 여기 서울자율병원에서 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상생활과 관련된 직장 복귀와 관련된 이런 치료들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면 언제까지 재활병원을 계속 다닐지 모르는 환자분이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제가 하고 있는 이 치료가 되게 가치 있는 치료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줬던 환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재활하면 딱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개념이 운동이죠. 재활 이꼬르 운동. 운동은 재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우리가 만나는 환자분들이 이제 특징이 뇌손상이나 중추신경계 손상을 입은 환자분들이다 보니까 크게든 작게든 후유증을 이렇게 안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즐거운 활동들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느끼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활 이꼬르 운동이라기보다는 재활 이꼬르 생활. 졸업하기 전에 그 후배들한테, 이제 전 학년이 모여있는 후배들한테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막 하면서 이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글을 약간 인용해가지고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한 가장이 어떤 병으로 인해서 이게 쓰러졌지만 작업 치료를 통해서 다시 아빠로서 역할을 되찾게 되고 자기의 삶을 다시 이렇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을 꿈꿉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라는 그 꿈이 10년 안에 이 과정 속에서 이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10년 이제 근무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일찍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 하다 보니까 더 이제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일은 없을까? 그런 곳은 없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남아서 이렇게 10년을 넘기게 된 이유를 꼽자면 여기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끌어주시는 분들,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들이 저를 여기 남게 해줬던 것 같아요. 제 아이가, 큰아이가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그
그 지방 척수 수막뇨라는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난지 한 100일 조금 넘기고 나서 신경외과 수술을 받았었어요. 그때 굉장히 긴장하고 많이 떨리고 무서웠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이제 병원에 있을 때 병원장님이 찾아오셨어요. 네, 이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또 기도도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 그 수술하시는 주치의 선생님을 직접 만나셔가지고 수술을 잘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또 얘기까지 해주시고 가셨어요. 그때 이제 제 마음속으로 와, 이곳에서 뼈를 묻어야겠구나. 대중교통 이용하고 직장도 복귀하고 학교도 돌아갈 수 있게 이런 훈련을 병원 안에서 다 했어요. 할 수 있게 됐어. 처음에 못 했었는데. 근데 결국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 가는 것 같더니 다시 병원에 오시는 거예요. 재입원을 하시고 혹은 납병동 외래 병원을 아예 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보게 되거든요. 이런 치료를 통해서 준비가 된 환자분이 실제로 생활, 동네죠.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동네, 지역사회로 갔을 때 그 지역사회에서 이 환자분이 본인이 이제 갖춰졌던 그런 역량들을 발휘하고 하루 일과 중에 그런 것들이 잘 배치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 그런 구조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대학병원이 이렇게 새 병원 건립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재활, 그러니까 보통의 삶으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그 재활을 어쩌다 한번 성공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또 모델로 만들어내서 이게 다른 재활병원에서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재활병원 새 병원을 후원해 주시는 의미는 이렇게 서울재활병원 하나를 후원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서울재활병원과 같은 보통의 삶으로 돌려보내는 그 가치 있는 재활을 이 사회에 지금 이미 존재하는 재활병원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을 돕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